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 주말에 약간의 또 비가 좀 내려서 좀 무더운 날씨를 살짝 좀 꺾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다음 주부터는 비 소식도 좀 없고 그런 부분에 또 폭염이 다시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더욱이 덥다고 너무나 에어컨 많이 틀어 놓으시면 또 여름 감기가 정말 지동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기도 동시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감기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쉽게 잘 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뚜렷한 호재 없이 반등한 미 증시 예상보다 덜 나빴고 예상보다 실적이 덜 빠졌으며 반등하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진짜 반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시향을 만들어 봤고요. 일단 다우, 나스닥, 뭐 S&P 500 전부 다 강하게 금요일날 상승 마감하면서 마쳤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죠. 그 5년 예상 인플레이션 지표가 그동안 3.1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2.9로 좀 떨어졌다라는 관점에서 또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에 대한 그 기대감,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사우디의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면서 좀 반등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 이 옵션 만기가 미 증시에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이끌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닐지는 좀 더 저는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더더욱이나 미국의 이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과 미국의 강달러 현상은 실적 부분에서는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미국 시장에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강달러 현상이 미국 자체적으로는 또 나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소비 위주의 성장을 보였던 국가가 강달러다 보니까 이런 원유 수입이라든지 에너지 수입, 곡물 수입 등등등등등 전부 다 코스트는 많이 내려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반대로 다른 국가들이 매우 또 이 자금 엑시트로 인한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우리나라 미증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단 테슬라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고 뭐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상승을 못했지만 최근에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위주로 강한 반등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포함해서 중국 증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재확산에 의한 부분, 그 다음에 지표가 부진했죠. GDP 성장률 관련해서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이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빠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이 경제 지표가 빠지면은 경기 부양 체계의 기대감이다라고 그동안 시장을 들어올렸던 부분이 지금은 좀 잘 안 먹히는 모습도 나타난다라는 관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선진국의 경기 침체를 중국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국내 이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올라간다? 저는 약간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 코스피는 빨간불을 보였고 코스닥은 하락을 보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4%대 그리고 하이닉스가 5%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하드캐리를 하면서 그냥 올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강하게 하드캐리를 하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326원을 찍으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금요일날 약간 반반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환율의 안정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다음 주 앨런 재무장관의 방한 이후 비공식 회담이 이제 추 부총리와 진행이 되죠. 이런 부분에서 통화 수합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환율을 꺾어 놓을지
이거는 일단은 체크는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통화 사업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리고 환율의 지금 이 상승이 부단 우리나라의 문제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이 순간에 이 통화 스와프 카드를 써버릴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듭니다. 사실 강달러 현상에 의한 워낙 약세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국 강달러가 멈춰야 바뀌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강달러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증시 뭐 오전에 이렇게 지속 밀리다가 좀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힘이었다. 뭐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자 시황 이어서 보면 지난 13일 미국의 또 다시 사상 최대 CPI가 발표된 이후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시장에 존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이제 1% 금리 인상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작용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며 올라왔고, 목요일 시장 또한 급락 보이던 시장이 급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금요일 시장 또한 PPI 지표라든지 뭐 재고 증가라든지 공장 가동률 하락이라든지 사실 좋지 못한 시장의 경제 지표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3일 연속 저점을 잡아가며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말 그대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미국 증시를 그런 것으로 저는 들어 올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모든 경제 지표들이 최악을 보이는 모습 속에서 나온 반등의 흐름은 물론 환영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직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주가에 반영했는지 아직까지는 잘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이 되는 시장이기도 해요. 지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3전의 반등과 함께 SK하이닉스 또한 빠르게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TSMC의 호실적 발표 및 3분기 가이던스도 우려와 달리 문제없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발표 속의 미 증시의 반등을 반도체 섹터가 주도한 점에서 국내 증시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높은 환율에 대한 해결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환율이 하락할 트리거가 도대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많이 드네요. 우선 환율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별 펀더멘털로만 움직일 수 없는 구조고, 유럽과 일본 경제, 그리고 일본 엔화 및 중국 위안화까지 전부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국의 빠른 긴축에 따른 강달러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에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며 시장을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또한 환율 강세 현상 속 환율과 가장 밀접한 업종인 자동차 섹터의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사실 조선 섹터도 환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섹터긴 한데, 그러니까 실적이 바뀌는 시점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좀 차선을 두고 자동차 쪽을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시장은 3주간 아주 좁은 지수 박스권 흐름 속 코로나 섹터의 종목들로만 시장은 매기가 거의 집중되다 싶은 시장이 연속되었고, 업황, 시황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다음 주 또한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섹터의 종목군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에 강한 유입이 있을 시에만 지수 연동 섹터를 공략하는 매매 전략이 유용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섹터는 뭐 현재 강하게 움직이는 뭐 일동제약, 진원생명과학, 한국 BNC, 또 메지온도 갑자기 좀 치고 나오려고 하고 있고, 국전약품 정도,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금요일날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따 차트 보고, 그 2차전지 코멘트 하나 드리면, 에코프로가 호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어제 음봉 매집 형태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오늘 금요일날 일단 반등을 했는데, 지금 왜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밀렸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으나 3분기부터는 니켈 가격 급락에 따른 판가 하락에 따른 이익 감소 영향을 받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니켈 가격이 올라서 당연히 제품 가격이 연동되기 때문에 비싸게 가격을 받고 배터리를, 그러니까 양극재를 넘겼다면 반대로 양극재의 원료인 니켈이 또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판가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판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IT 반도체 입장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추가로 강세를 보일 경우에 저는 원익 QNC 뭐 동진 세미캠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로드맵 마련 본격화한다라는 이슈가 있고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방사능 폐기물 관련된 원정 관련주를 추초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 고환율 관련된 자동차 섹터, 특히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그렇게 나쁜 흐름이 아닌 것 같은데 이쪽 섹터 전반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지수를 좀 놓고 볼게요. 일단 나스닥이죠. 일단 이게 하락 추세선인데 이때 살짝 돌파를 하고 페이크를 한번 준 다음에 무너졌는데 이번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뭐 단기적으로 1200, 12000포인트까지는 트라이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구간을 강하게 돌파시켜 준다라는 시그널은 결국 월요일날 외국인이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해서 뭐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뭐 박스권을 만들던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런 흐름은 굉장히 뭐 베이직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점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그나마 긍정적인 흐름인데 올라가고 있으면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이탈만 안 하면 되겠죠. 그 이탈하는 흐름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저점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 하락 추세선을 월요일날 일단은 돌파를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돌파가 된다면은 뭐잘 아주 베스트하게 올라가 준다면 825포인트를 단기 고점 목표치로 두고 일단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뭐 이 중간가까지 뭐 2400포인트 언저리까지 되겠다 정도로 놓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일단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흐름을 좀 만들어 놨는데 삼성전자는 좀 무겁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이어가면서 이때 만들어 놓은 추세선 구간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는지, 예를 들면 이러한 추세선 상단에서는 아마 많은 이 또 하방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여기에다가 하방을 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급등을 하게 되면 여기 맞고 밀려버리는 모습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보죠. 환율, 네, 1320원대의 환율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통장 10원의 환율이 올라가면 1200억의 매출 증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 수도 있는 구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에 홀수 발표가 가능할 것 같고 여기 구간을 넘기려고 하는 시도가 발생할 수도 현대차에서 있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월요일날 현대차 좋은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파업 부분도 잠정 합의가 되면서 발목을 잡는 이슈가 몇 개가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다음에 SL, 뭐 화신 등 자동차 업종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현대위아가 바닥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탄력은 과거에 현대위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주가 좀 부러지고 나서 반등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현대위아도 오히려 올라갈 때 탄력 좋게 올라간다면 이런 122평선 뭐 저항을 맞을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함께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 SK바이오사이언스 단기 굉장히 바닥에서 크게 상승한 이후에 좀 밀리고 있죠. 강하게 돌파가 나온 지점까지 좀 밀려준다면은 그 아래 구간에서는 한번 한 차례 체크를 하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이 구간이 또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12만 2,500원 원저리까지 나오는지 혹은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들이 13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정도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3만원 정도 선에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유행을 한다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동제약 목요일날 제가 시간에서 좀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아침에 추천은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은 했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갔어야 되는데 이 구간 돌파 매매를 하고서 좀 매도가 너무 짧다 보니까 네, 좀 시세를 강하게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여러 종목은 매매는 안 했고요. 일단 일동제약 정도 이 아래 구간에서 들어가서 바로 반등하면서 팔았고, 돌파 직전에 들어가서 이 상단에 일단 매도를 하고, 원래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구간 돌파 들어갈 때 그래서 매도하고, 일동은 그렇게 짧게 한 3번 정도 매매를 하고 마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세가 단기적으로 좀 세게 나온 상태에서 이 넥라인, 이 꺾인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추가 시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부터는 진짜 더더욱 조심을 할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너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매도로 포지션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 목요일날 강하게 시세를 줬죠. 근데 이 종목도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강하게 치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BA5 관련해서 서린바이오가 모더나와 엮여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강하게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깨져야 될 자리에서 안 깨지고 버틴다. 혹여나 BA5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또 이슈가 또 된다면은 오히려 서린바이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서린바이오도 월요일날 관심을 가지고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아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이 지속이 된다면 원익QNC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많이 내려오는 상태죠. 일단 시가총액 6,400억에 이 박스권 형성을 해놨다라는 관점에서 한 25,000원 선에서 들어가서 27,000원, 그러니까 한 10% 정도 선 목표 잡고 그냥 박스권 플레이 정도 하면 나쁘지 않겠는데 정도 생각이 드는 종목 같네요.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달에 IQ의 패치가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패치가 출시가 되면서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밀렸다가 시간에 출시한다 해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밀렸을 때는 계속 관심 가지고 분할 매수 접근을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15,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16일까지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드론 관련해서 이제 배세를 사실 좀 모았었는데요. 저가 구간에서 최근 분할 매수를 저는 쭈루룩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해놨던 거를 금요일날 끝내면 돌파가 안 나와서 전량 매도를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이벤트에서 돌파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추후에 한 번 더 밀렸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목표치 매수 포인트를 아래로 잡고 이제부터는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네요. 자,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또 한다라고 하죠. 최근에 카스나 가스텔 바작이라든지 그러니까 카스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스가 이 이슈로 인해서 올라온다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테마를 타는지 과거에 일성건설이라든지 동신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이재명 관련주로 움직였던 혹은 CS라든지 종목군들이 움직여서 이때도 이재명 관련 이슈 만들고 올랐다가 좀 밀렸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다시 흐름 받고 올라오는지 정도 체크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시장도 다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